2021년 1학기 수학적 사고 2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장 9절 함수의 몇 급수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몇 급수로 이미 표현되어 있는, 즉 주어진 몇 급수, 그 주어진 몇 급수의 수렴 구간을 계산하는 것을 연습을 했지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함수를 몇 급수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급수 앞쪽 부분에서 기하급수를 다룰 때 그 기하급수 마지막 부분에서 이미 다뤘던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x분의 1, 이 함수와 급수 표현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이런 급수 표현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하급수를 통해서 배웠죠. 그런데 항상 같은 것이 아니고 여기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땐 같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쪽 1-x분의 1, 이것은 어떤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fx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함수지요. 우리가 다루는 함수고, 이쪽하고 여기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이렇게 표현된 것은 당연히 x의 몇 급수라고 불렀던 거죠. 그렇죠? 이것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양쪽이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을 같게 해주는 x의 값이 x가 2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이렇게 된다면 선택을 잘 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x의 값을 2를 선택했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5를 선택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양쪽을 같게 해주는 x의 값이 아니죠. 잘못 선택한 거죠. 이렇게 어떤 값에 대해서 같은가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을 확장할 거예요. 자, 구조가 같으면 항상 같은 거다라는 걸 우리가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왼쪽은 1 마이너스 세모, 여기 세모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분의 1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럴 때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세모의 n승하고 같아요. 그리고 조건은 세모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x라는 부분을 어떻게 바꿔도 되는 거니까 그걸 세모라고 확장을 해볼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양은 1-세모분의 1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세모의 n승이다. 이런 뜻이고 언제 같은 거냐? 세모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같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장된 이 모양을 이제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볼까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몇 급수의 합으로 나타내고 수렴 구간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냥 공식을 바로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하는 값을 이런 모양으로 바꾸셔야 돼요.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 자, 그렇다면 여기 상수 1이 주어져 있고 분자도 1 이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다른 건 생각할 거 없고 이쪽 부분만 조절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1 마이너스 이런 모양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1 플러스 x제곱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하고 고치면 마이너스 x제곱을 빼줘야 되는 거죠. 분의 1 하고 바로 쓰면 되네요. 자,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 치면 세모라는 부분이 마이너스 x제곱, 이것이 세모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세모에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x제곱을 대입해 주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세모의 n승 이렇게 된 거죠. 세모가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의 n승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다 된 겁니다. 모양은 다 만들었으니까 전개해서 정리만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 n승은 마이너스 1의 n승과 x제곱의 n승 두 개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x제곱의 n승, x의 2n승이죠. 예, x 2n승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급수로는 표현했어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x의 2n승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걸 전개해서 항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도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 시그마의 변수는 n이고요. 주어진 x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의 n승, x의 2n승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바뀌면서 그 바뀐 값들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주어진 x에 대해서. 그렇죠? 예, 여기 x는 물론 함수 취급할 거니까 변수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가 x의 값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선택을 하면 그 x의 값이 하나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시그마 안에서는 n이 바뀌는 거예요. 0부터 무한대까지.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n에 0을 대입하면 당연히 0승, 이쪽도 2 곱해도 0이니까 0승, 0승은 1이니까 첫 번째 항이 1이죠. 그렇죠? n이 1, 2, 3, 4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제 마이너스 1의 n승은 앞에 것과 부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플러스부터 갔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고 있고 x의 2n승은 n이 1씩 증가할 때마다 2를 곱해서 승수가 가니까 x의 제곱이 계속 곱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처음 상수항에 x제곱 곱하고 그 다음 x제곱에 x제곱 곱하면 x의 4승 다시 또 x의 4승에 x제곱을 곱해주면 x의 6승 그러니까 이 급수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한꺼번에 표시가 되는 거고 전개를 하면 n이 0일 때부터 무한대일 때까지 전개를 하면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의 4승 마이너스 x의 6승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무한한 항은 점점점 하고 표시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전개가 된 겁니다.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모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렇다라고 했으니까 세모가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x제곱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렇죠? 이걸 풀면 마이너스 1은 절대값 안에서 플러스 1로 바뀌니까 x제곱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자, 여기가 제곱이 아니고 만약에 7승, 8승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절대값하고 승수하고 바꾸셔도 돼요. 됐죠? 그렇게 해서 이것분의 1승 하는 것을 이렇게 이쪽 상수에다 취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바꿔도 x의 절대값의 제곱하고 해도 되고요. 그냥 x제곱은 0 이상이니까 절대값 치워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제곱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x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 됐죠?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하는 것하고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의 4승 마이너스 x의 6승 플러스 점점점 하는 급수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양쪽이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식으로 해서 목적은 상수로 표현되는 급수의 합을 얼마인가라고 계산할 수 있는 그게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x의 값을 하나 선택해서 양쪽에 대입하면 우리가 필요한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x에다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을 선택을 해볼까요? 그럼 왼쪽은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쪽 급수는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4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6승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긴 급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다면 그냥 이걸 계산하려고 하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물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예, 다른 이제 복잡한 모양이다 그러면 힘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의 4승 마이너스 x의 6승 플러스 점점점 이것이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것하고 같구나. 그런데 이쪽에 있는 모양을 보니까 오른쪽 급수 여기 x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간 거구나. 그렇다면 왼쪽도 여기 x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급수는 계산하면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고요. 1하고 더하면 4분의 5니까 뒤집으면 5분의 4가 되겠죠. 그렇죠? 해서 이 값이 5분의 4구나 이렇게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즉 몇 급수로 표현하는 것은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미분 적분에서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다 이렇게 공식으로 기억하듯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3번 x 플러스 2분의 x의 3승 이것의 몇 급수 표현을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1이라는 상수가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상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분모에 상수 2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2를 1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2로 묶어내시면 돼요. 그렇죠? 예, 2로 묶어내고 2로 나누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 플러스 2를 2로 묶어내면 2 곱하기 하고 표현할 텐데 2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x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2를 곱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2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x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1 마이너스 이렇게 바꾸면 뒤쪽이 부호를 바꿔야 되지요. 마이너스 2분의 x. 그렇죠? 자, 그럼 위에는 그냥 x의 3승 놔두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 있어요. 1 마이너스 세모 분의 1. 그렇죠? 그렇다면 2분의 x의 3승은 그냥 거기에 곱해진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남는 거 2분의 x 3승은 그냥 곱해 두고 이쪽은 이제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이 됐으니까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세모의 n승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을 이제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쪽으로 곱해주면 돼요. 시그마 안에서는 x는 하나 선택돼서 어떤 실수를 선택하든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되면 하나 고정되는 거니까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시그마의 변수는 n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x 3승은 상수 역할밖에 안 해요. n에 대해서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곱해지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2분의 x의 n승을 할 거죠. 그렇다면 분모는 2의 n승, 분의 이렇게 갈 건데 여기 2분의 하는 게 하나 더 곱해지니까 2의 n승분의 하는 것에다가 2분의 하고 곱하면 2의 n 플러스 1승 분의 하고 바뀌어요. 그렇죠? 예, 2분의 x 3승은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x의 3승도 안으로 들어가서 곱해지니까 여기 분자에 x의 n승이 있어요. 거기 x의 3승이 더 곱해졌어요. 그러면 n 플러스 3승이 되죠. x는 해서 x의 n 플러스 3승 됐죠. 예, 마이너스 1의 n승은 그냥 곱해둔 거고 2분의 x의 3승은 안으로 들어가서 2분의 x의 n승 즉 2의 n승분의 x의 n승하고 곱해졌다. 그렇죠? 예, 여기에 2분의 x의 3승이 곱해진 거니까 곱해주면 2의 n 플러스 1승분의 x의 n 플러스 3승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급수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전개해 볼게요. n이 0부터 가고 있어요.
0승하면 1이지요. n에 0 대입하면 분모는 2, n에 0 대입하면 분자는 x의 3승 해서 2분의 x의 3승부터 가죠. 그렇죠? 그 다음 부호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바꿔주면 되고요. 그렇죠? n이 1씩 증가할 때마다 여기 분모에는 2가 하나씩 곱해지죠. 그렇죠? 예, n이 1씩 증가하면 분모에는 x가 하나씩 증가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x의 3승부터 시작했으니까 분자는 하나씩 증가해서 x의 4승, 그 다음 x의 5승, 그 다음 x의 6승. 예, 분모는 2부터 시작해서 2씩 곱해 나가면 4, 그 다음은 8, 그 다음은 16, 그 다음은 32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분자는 x의 7승이 있을 거고요.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점점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시그마로도 표현해 봤고 전개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세모가 마이너스 2분의 x가 세모니까 모든 x에 대해서 같은 게 아니고 세모의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은 절대값 안에서 1입니다. 그럼 2분의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되고요. 2를 곱하면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을 때니까 풀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만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x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값으로 하나 선택을 해주면 그러면 이쪽에 있는 x 플러스 2분의 x의 3승하고 이 급수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급수 이것하고 항상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x의 값을 1이나 또는 뭐 2분의 3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2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x의 값을 3이나 마이너스 7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중에 x의 1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쪽에 왼쪽에 있는 값은 1 플러스 2분의 1의 3승. 그렇죠? 계산하면 3분의 1이지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쪽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의 3승 마이너스 4분의 1의 4승 플러스 8분의 1의 5승 마이너스 16분의 1의 6승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8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해서 이렇게 되는 급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다면 이걸 바로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냥 공식 없이는 이걸 바로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위에 있는 공식 x 플러스 2분의 x의 3승이 이쪽 오른쪽 2분의 x의 3승 마이너스 4분의 x의 4승 플러스 8분의 x의 5승 마이너스 16분의 x의 6승 플러스 점점점 이것하고 같다라는 공식을 쓰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값에서 x의 값이 1로 선택이 된 거구나 하는 걸 아니까 왼쪽에도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게 3분의 1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냥 주어진 모양을 가지고 1 세모분의 1을 만드는 게 아니고 미분이나 적분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가볼까요? 예제 5번 보세요. 1-x의 전체 제곱 분의 1 이것의 몇 급수 표현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마찬가지. 우리가 1 세모분의 1 하는 모양이 있으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여기 분모를 전개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모를 전개하면 1 세모라고 표현했을 때 그 세모가 항이 두 개, 두 개로 표현되게 되겠죠. 제곱을 전개하면 상수항, 1차 항, 제곱항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값을 전개해서 1 마이너스 2x 플러스 x제곱 분의 1 이렇게 두고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제곱 분의 1이다 고치고 이게 세모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식도
x의 제곱 세모 이것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이것을 급수로 고쳐서도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세모 이것의 n승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긴 있지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x제곱분의 1 하는 것은 1-x라는 부분을 t라고 치환하면 t제곱분의 1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t분의 1 하는 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 되니까 t분의 1을 미분해서 이걸 만드는 게 편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양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1-x의 제곱 분의 1 하는 것을 무엇을 미분한 건가라는 걸로 바꾸세요. 그렇다면 바로 1-x분의 1 하는 걸 미분하면 바로 얻을 수 있어요. 이걸 미분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분모의 제곱 1-x분의 1 이걸 미분하면 분모 1-x 분모의 제곱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면 0이죠. 밑에 거 그냥 곱해도 0이고 푸어 마이너스 위에 거 그냥 놔둘 거니까 1 곱하나 마나 밑에 거 미분해서 곱할 텐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1-x의 제곱 분의 1 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1-x분의 1을 미분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이제 모양이 간단해져요. 바로 그냥 1 세모분의 1 그리고 세모도 그냥 바로 x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놓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긴 1 세모분의 1 하고 맞춰져 있으니까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바로 세모의 n승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안쪽에 있는 이 값이 그렇다면 이걸 미분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걸 미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미분할 땐 주의할 게 있어요. 적분할 땐 그냥 바로 적분을 계산하고 항별로 적분상수 C 이것만 써주면 되는데 미분할 때는 항이 어디부터 가는가라는 걸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처럼 n이 0부터 간다 그러면 n에다 0 대입해 보세요. x의 0승 1이죠. 그렇죠? x의 0승 1이니까 미분하면 상수항은 사라져요. 0으로. 그렇죠? 그래서 n이 0일 때의 항은 미분하면 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미분했을 때는 사라지는 항이 있나? 즉 상수항 표현된 게 있나? 보시고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상수항으로 표현되는 항은 없애야 되지요. 미분해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n이 0일 땐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n이 1일 때부터 시작하는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x의 n승은 항별로 미분해 주면 돼요. x의 n승을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승.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미분한 값은 이렇게 된 겁니다. 다 됐죠? 그래서 1-x의 제곱분의 1 하는 것은 급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개해 볼까요? n이 1부터 1, 2, 3, 4 이렇게 대입해 가면 됩니다. 1 대입해 가면 1, 1-1은 0이니까 0승, 0승은 1이니까 첫 번째 항은 1이죠. 그렇죠? 그 다음 n 하는 자리는 n이 1씩 늘어나니까 2, 3, 4, 5 늘어날 거고요. 승수도 x가 하나씩 늘어나죠. 그렇죠? 처음에 하나도 없었으니까 x, 그 다음 또 x를 곱하면 x의 제곱, 다시 x를 곱하면 x의 3승, 그 다음은 x의 4승. 어렵지 않죠? 해서 1-x의 제곱분의 1 하는 것은 급수로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의 3승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표현된다. 됐죠? 그런데 여기 또 세모가 x였으니까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양쪽이 같아요. 즉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양쪽이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는 공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칠판을 한번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는 공식에서 이 안에 있는 x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x를 2분의 1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왼쪽은
1-2분의 1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은 1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1의 3승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이 급수가 뭐냐라고 물어봤다면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공식을 쓰니까 x의 2분의 1을 대입해서 이 값을 계산하면 되죠.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니까 뒤집으면 4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급수의 값은 4다. 예,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미분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적분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6번 볼까요? 로그 1 플러스 x의 몇 급수 표현을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합니다. 그냥 주어진 함수를 보니까 로그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 이렇게 표현될까 하는 걸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처럼 예, 이걸 무엇인가의 미분이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걸 미분해 보는 거예요. 자, 로그 1 플러스 x라는 걸 미분하면 우리 로그 함수의 도함수 다 배웠어요. 로그 안에 있는 1 플러스 x라는 건 분모에 두고 끝내지 말고 분자는 그 분모를 미분해서 쓴다. 그렇죠? 그런데 1 플러스 x를 미분하면 1이죠.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면 1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1 마이너스 하고 고치면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세모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건 바로 공식이네요.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세모의 n승. 그렇죠? 예, 이제 전개하면 마이너스 1의 n승과 x의 n승이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해서 로그 1 플러스 x, 우리가 몇 급수로 표현하고 싶은 이 함수를 미분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급수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자, 우선 이걸 전개해 보겠습니다.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가요. 0 대입하면 0승 1이지요. 그 다음은 부호를 바꾸지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은 n이 하나 증가할 때마다 x를 한 번씩 곱하면 되지요. x, x제곱, x의 3승, x의 4승. 그렇죠? 해서 전개하면 1 마이너스 x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x의 4승 마이너스 점점점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모가 마이너스 x였으니까 세모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 하는 것은 절대값 안에서 1로 바뀌니까 결국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래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양쪽이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 구하려는 함수로 가야 됩니다. 이 우리가 몇 급수를 표현하고 싶은 이 함수를 미분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우리가 몇 급수로 표현하고 싶은 이 함수는 이 결과를 적분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거꾸로 씁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로그 1 플러스 x 이 값은 미분했던 거 1 플러스 x분의 1을 적분한 폼이죠. 그렇죠? 그런데 1 플러스 x분의 1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급수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급수로 표현하면 이 값이었습니다. 그렇죠? 항을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개된 항을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이걸 항별로 적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적분할 텐데 이건 부정적분이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씨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항별로 적분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적분상수 C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똑같이 가볼까요? 2를 적분하면 x, x를 적분한 것은 2분의 x제곱, x제곱을 적분한 것은 3분의 x의 3승, x의 3승을 적분하면 4분의 x의 4승. 어렵지 않죠? 해서 이 적분을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적분상수 C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함수 로그 1 플러스 x는 여기 급수 표현이 있고 거기에 적분상수가 더해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분상수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걸 수렴 구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양쪽이 같은 것은 세모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니까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x의 값을 양쪽에 대입하면 똑같은 거니까 양쪽에 그 x의 값을 대입해서 c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만약에 x의 값이 0이 없었다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안에 0이 있지요. 그렇죠? 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즉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곳에 x가 0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해도 양쪽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x에다가 0을 오른쪽에 대입하면 x가 있는 항들은 전부 0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급수 전체가 0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적분상수 c만 남아요. 그렇죠? 예, 0을 대입하면 여기 c만 남습니다. 해서 이 값은 c가 되고요. 그렇죠? 왼쪽에도 여기 x의 값에다 0을 대입하면 로그 1 플러스 0인데 예, 이 값은 로그 1이죠. 로그 1은 0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왼쪽은 0으로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같아야 되니까 C는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C가 0이다라는 것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됐지요? 예, 우리는 로그 1 플러스 x의 급수 표현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적분을 통해서 얻은 적분상수 C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해결했으니까 로그 1 플러스 x는 적분상수 C는 이제 없앨 수 있죠. 0이니까. 그럼 남는 급수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x의 3승 플러스 점점점. 됐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언제 같은 거냐?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다. 됐죠? 예, 이렇게 얻었어요. 자, 그럼 급수를 가지고 표현하면 이 오른쪽은 지금 전개가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항별로 적분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이걸 적분하면 예, 적분상수 C 쓰시고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할 거니까 여기 n에서 사라지는 항은 없습니다. 그냥 이쪽에 있는 것을 항별로 적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의 n승은 상수니까 그냥 그대로 곱하면 되고요. x의 n승을 적분해 주면 예,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승이죠. 그렇죠? 그래서 급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1 플러스 x라는 것을 이렇게 급수로 표현하면 예,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승이다. 언제 같으냐?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야 되는 공식입니다. 예, 이 공식은 예, 급수의 공식이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억해 주세요. 예, 이번 시간 수업 끝나면 예, 몇 번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예, 얘기를 이어서 갈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것은 앞에서 배웠던 기하급수를 이용해서 로그 1 플러스 x라는 값이 급수로 표현했을 때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표현된다. 그런데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다. 예, 이렇게 공식을 하나 얻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공식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예, 여기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하니까 양쪽에 마이너스 1과 1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1을 왼쪽에 대입하면 로그 안의 값이 0이 돼 버리니까 로그 0 하는 것은 존재하는 값이 아니에요. 그렇죠? 로그 안의 것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0이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뭐 생각할 게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x가 1일 때는 생각해 볼까요? x가 1일 때는 이쪽에 급수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x의 값이 1일 때는 이쪽도 로그 2라는 값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같지 않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수학자들이 생각을 해서 해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얻은 것은 기하급수를 가지고 우리가 확장해서 얻은 거니까 기하급수는 여기 양쪽 끝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죠. 발산해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쪽 양쪽 끝점을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끝점 중에서 x가 1이 되는 경우는 수학자들이 논문을 써서 그 해결을 해줬어요. x가 1일 때도 이게 성립한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런 논문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도 양쪽이 같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 공식을 써서 x에다 1을 대입해 볼까요? 그럼 왼쪽은 로그 2지요. 로그 1 플러스 1이니까. 그렇죠? 오른쪽은 x에 1 대입하면 x의 n 플러스 1승은 1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1은 몇 승에도 1, 그냥 1이죠. 그렇죠? 그럼 남는 것만 남죠. 그래서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그렇죠? 그걸 전개해 볼까요? n이 0이면 0승, 여기 분모는 1, 1분의 1은 1 해서 1이죠. 그렇죠? n이 2, 3, 4 이렇게 증가하면 그 다음부터는 부호를 바꾸죠. 마이너스, 그 다음은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그렇죠? 그리고 분모는 n이 1씩 늘어나면 하나씩 증가할 거고요. 그렇죠? 분자는 1 대입해서 1에 몇 승을 해도 1이니까 1의 제곱, 1의 3승 계산해봤자 1이니까 쓸 건 없고요. 그렇죠? 해서 분모가 2, 3, 4 이렇게 늘어나고 분자는 1을 몇 승 하는 거니까 전부 1이다. 이 값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이 급수는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런 급수예요. 그렇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름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 급수의 이름이 교대 조화급수였죠. 그렇죠? 앞에서 교대 조화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했었지만 그 값이 얼마다라는 것은 얘기를 못 했었는데 그렇죠? 여기 와서 이 공식을 보니까 이 공식을 이용하니까 x에 1을 대입한 거구나. 그래서 이 값이 로그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안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교대조화 급수는 그 합이 로그 2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7번 보세요. 함수 fx가 아크텐전트 x다. 역삼각 함수 중에 하나가 주어졌네요. 이것의 몇 급수 표현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역시 아크텐전트 x 이것을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 하고 고치고 싶은데 그냥 놓고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역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도함수에서 배웠죠? 아크텐전트 x를 미분하면 이 결과가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하고 고칠 수 있으니까 세모가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급수로 표현하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세모의 n승, 즉 마이너스 x제곱의 n승 이렇게 되죠.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1의 n승과 x제곱의 n승, x의 2n승의 곱으로 표현되죠. 그렇죠?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 이걸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전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항이니까 전개해서 이런 모양이야. 근데 시그마로 고치면 이런 모양이야.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n이 0이면 0승부터 갈 테니까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역시 마이너스 1에 n승 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부호를 바꿔주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그리고 n이 1씩 증가하면 x가 제곱씩 곱해지니까 x제곱, x의 4승, x의 6승, x의 8승. 그렇죠? 해서 전개하면 1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4승 마이너스 x의 6승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표현돼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역시 항상 같은 게 아닙니다. 세모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다. 세모가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것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은 절대값 안에서 사라지고요.
이걸 풀어내면 x가 역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크텐전트 x 얘기를 해야 되니까 미분에서 이렇게 됐다면 이걸 적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크텐전트 x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되는데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이렇게 급수 표현을 갖는다. 그래서 이 급수 표현을 적분해 주면 되겠다. 됐죠? 역시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이제 항별로 적분합니다. 1을 적분하면 x, x제곱을 적분한 것은 3분의 x의 3승, x의 4승을 적분하면 5분의 x의 5승, 나머진 점점점.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역시 아크텐전트 x의 급수 표현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 적분상수 C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 함수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그렇다면 수렴 구간, 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곳, 여기서 적당한 x를 선택해서 양쪽에 대입하고 C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x의 값이 0이 아니다 그러면 이 급수가 계산돼야 되니까 그 급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건데 그걸 계산하기가 지금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x의 값이 0이 이 안에 없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하지만 이 안에 0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의 0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해서 0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0을 선택해야 된다. 예,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양쪽에 0을 대입하면 오른쪽은 여기 x에 몇 승 하는 것이 있는 항들은 다 사라지니까 여기 급수 이 전체는 다 사라지죠. 그렇죠? 해서 x에 0을 대입하면 오른쪽은 예, 급수가 전부 0으로 떨어지니까 여기 c만 남아서 값은 c가 돼요. 그렇죠? 왼쪽에 x에다 0을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0이죠. 그렇죠? 이것은 0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예, 벌써 예제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C는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C는 0이다. 됐죠? 그렇다면 이제 아크텐전트 X가 어떤 급수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크텐전트 X는 X 마이너스 3분의 X의 3승 플러스 5분의 X의 5승 마이너스 7분의 X의 7승 플러스 점점점. 언제?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예, 이렇게 얻었어요. 또 공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식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역시 예, 급수로 표현하면 그냥 여기 급수 표현을 바로 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적분상수 C 이렇게 쓸 거고 항별로 적분해서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할 거니까 사라지는 항은 없어요. 마이너스 1의 n승은 곱해진 상수니까 그냥 곱하고요. x의 2n승을 적분하면 2n 플러스 1분의 x의 2n 플러스 1승. 그렇죠? 예, 아까 c는 0이다라는 건 해결했으니까 이제 이쪽 급수만 갖다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아크텐전트 x를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2n 플러스 1분의 x의 2n 플러스 1승. 언제?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됐죠? 예, 이렇게 공식 예, 역시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공식이죠.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역시 금방 얻었던 공식을 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아크텐전트 x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2n 플러스 1분의 x의 2n 플러스 1승이다.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양쪽이 같다. 예, 이렇게 공식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시그마를 전개를 하면 x 마이너스 3분의 x의 3승 플러스 5분의 x의 5승 예, 홀수만 골라서 이렇게 분모 분자 같게 홀수승, 홀수분의 홀수승 이렇게 가고 있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고 있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걸 지금 공식으로 얻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역시 양쪽 끝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하고 1일 때하고 계산을 해보면 이쪽 급수도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1이거나 급수가 형성이 돼요. 그렇죠? 아크텐전트도 x의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때는 서로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 이것도 역시 수학자들이 해결을 해 놓았습니다. 이 경우는 x가 1인 경우와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둘 다, 예, 양쪽이 같아요. 예, 그래서 양쪽에 x의 값을 1과 마이너스 1 두 개도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예, 해서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모든 x에 대해서 양쪽이 같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x에다 1을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러면 오른쪽하고 왼쪽 x에 1을 대입합니다. 왼쪽은 x에 1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1이죠. 그렇죠? 이 값은 4분의 파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텐전트 4분의 파이가 1인데 4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유일한 값이다. 텐전트가 1 되는. 그렇죠? 예, 해서 아크텐전트 1은 4분의 파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급수에다 1을 대입하면 1은 몇 승을 해도 다 1이니까 분자는 전부 1로 바뀔 거고요. 그렇죠? 3승 해도 5승 해도 7승 해도 다 1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형태는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런 급수죠.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이 급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다면 그냥 계산하려면 역시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이 공식에 x에 1을 대입한 거구나 하는 걸 안다면 예, 바로 이쪽 왼쪽에다가 1을 대입해서 예, 아크텐전트 1, 4분의 파이구나 예,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여기 주어진 이 급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예, 홀수분의 1을 1부터 시작해서 부호를 바꿔가면서 더한 급수 이 값은 4분의 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까지 해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예, 몇 급수로 표현하는 연습을 했는데 첫 번째 방법을 쓴 거예요.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 이것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세모의 n승하고 같다. 그런데 세모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양쪽이 같다. 그렇죠. 예. 두 번째로 고치는 방법은 테일러 급수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이번 시간 마무리하는 두 번째 내용은 교대급수일 때 그 합을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추정이다라는 것은 교대급수, 교대급수가 수렴하는 경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교대급수 판정법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만약에 수렴한다라고 판정된 그런 교대급수가 있다면 합을 계산하는 것이 최선이죠. 그렇죠? 하지만 합을 구하는 것은 조금 전까지도 여러분들이 봤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어려울 때 근사값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항상 수학적인 어떤 값은 참값을 구하기 어려운데 근사값이 좀 쉽다. 그렇다면 근사값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게 참값하고 오차가 그렇게 뭐 많진 않다. 그렇다면 당연히 근사값을 쉽게 구해서 쓰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정이라는 것은 근사값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근사값.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급수의 합이라는 것은 참값을 s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앞에서 우리 급수의 값이 있다 없다라는 걸 정의하면서 바로 부분합이라는 것을 기호로 하나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부분합의 극한이 바로 참값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리미트를 치워버리면 그 부분합 Sn, Sn은 항상 이 급수의 값, 이것의 근사값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교대급수 합의 추정하는 것은 급수의 합은 항상 어떤 급수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교대급수인 경우에 추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추정을 모든 급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교대급수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교재 부분에서 배우는 거고요. 해서 어쨌든 참값은 s고
예, 근사값으로는 부분합을 쓴다라는 건 잊지 마세요. 예, 이렇게 이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를 다시 이어볼까요? 교대급수 판정법이 있었어요. 그 교대급수라는 것은 부호를 교대로 바꾼다라는 뜻이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급수 시그마 n을 0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an, 예, 이 급수가 교대급수다라고 하면 an을 이렇게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bn 하고 바꿀 수 있어야 되죠. 그때 마이너스 1의 n승이 부호를 바꿔주니까 bn은 항상 고정된 부호를 가져야 되는데 마이너스인 건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되니까 우린 약속하기를 bn은 0보다 큰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교대급수라고 하면 모양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bn 이렇게 생겼다. 그때 bn은 0보다 큰 값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됐지요? 자, 이런 교대급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때 교대급수 판정법이라는 것은 이 교대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걸 판정해 준 방법이었는데 언제 수렴한다고 판정할 수 있었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여기 부호 떼고 남은 0보다 큰 값 bn, 그 bn은 감소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bn보다는 bn 플러스 1이 작다. 예, 모든 n에 대해서 예, 이렇게 예, 첫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역시 부호 뗀 나머지 bn 0보다 큰 값, 그 bn의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은 0이 돼야 된다. 점점 절대값이 작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렇다면 교대급수는 수렴한다라고 판정할 수 있었어요. 이게 교대급수 판정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어떤 교대급수가 교대급수 판정법을 써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만족해서 수렴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수렴하니까 값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값을 구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값은 참값이 s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값을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나는 근사값을 쓰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근사값으로 sn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n이 0부터 가고 있으니까 sn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첫 번째 항, a0가 첫 번째 항이에요. 여기서는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첫 번째 항부터 더해서 여기 sn 하고 끝나면 여기는 an 하고 끝나야 된다. 끝나는 곳은 여기 번호가 맞아야 돼요. 그렇죠. 예, 해서 sn은 이만큼 더한 겁니다. 예, sn이 이제 어떻게 더해진 건가라는 건 알고 있어야 예, 우리가 sn을 쓸 수 있겠죠. 근사값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근사값으로 sn을 여러분들이 근사값으로 선택을 했다면 그때 오차가 있겠죠. 근사값이니까. 즉 SN 하는 것은 근사값이니까 근사값을 내가 다른 값으로 바꾼다면 당연히 오차도 다른 값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근사값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근사값에 따라서 오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근사값을 SN, N, 번호를 N 하고 선택을 했을 때 그런 뜻이에요. 예, SN으로 선택했을 때 오차가 얼마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오차는 당연히 참값 S와 근사값 SN 이것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S-SN의 절대값이 오차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오차입니다. S-SN의 절대값. 이 오차는 bn 플러스 1 이하다. 여기가 n이면 n에다가 하나 더한 값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S3를 선택했다면 S3를 선택했다면 오차는 예, 오차는 당연히 예, 이 오차는 여기다 1 더하면 4가 되겠죠. B4 이것 이하다 그런 뜻이에요. S4를 선택을 했다면 오차는 예, B5를 넘어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예, 이게 바뀐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SN을 근사값으로 선택했을 때 오차는 BN 플러스 1, 그 다음 항 모양 BN 플러스 1, N 다음 항 모양 bn 플러스 1 어렵지 않죠? 예,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 항 모양 bn 플러스 1을 넘어갈 수 없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차를 얼마보다 작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차를 입실론보다 작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오차는 bn 플러스 1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bn 플러스 1이 입실론보다 작게끔 n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8번 보세요. 예, 인티그럴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dx. 이건 부정적분입니다. 인티그럴하고 표현했으니까. 그렇죠? 이 부정적분의 몇 급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아까처럼 로그 1 플러스 x 또는 아크텐전트 x 이렇게 어떤 함수를 준 게 아니고 인티그럴 어쩌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몇 급수 표현에 적분상수 c가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까는 함수였으니까 적분상수를 없애줬던 거고, 그렇죠? 지금은 인티그럴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를 그대로 놓으셔야 돼요. 이해됐죠? 예, 그게 약간 다릅니다. 자, 이것의 몇 급수를 구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이 몇 급수 이것을 이용해서 오차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는 작게 그렇게 되도록 인티그럴 0부터 0.5까지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dx 이것의 값을 추정해라 그랬어요. 근사값으로 한번 구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우선 여기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도 이 부정적분이 필요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분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 피적분 함수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하는 것을 먼저 급수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값은 1 마이너스 x의 7승분의 1 하는 거니까 세모가 마이너스 x의 7승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세모의 n승 이런 모양을 갖추고요.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1의 n승과 x의 7승의 n승, x의 7n승이죠. 이걸 곱한 거죠. 그렇죠. 전개해 볼까요? n이 0부터 가니까 0 대입하면 0승,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의 n승이 부호를 바꾸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n이 1씩 늘어나면 x는 7승씩 늘어나요. x의 7승, x의 14승, x의 21승, 그 다음은 x의 28승. 그렇죠? 예.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세모, 즉 마이너스 x의 7승, 이 세모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렇죠? 마이너스 1은 절대값 안에서 1이니까 없어졌고요. x의 7승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건데 이것은 x의 절대값의 7승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7승 하는 것을 이제 7분의 1승씩 하면 이쪽을 없앨 수 있죠. 하지만 1의 7분의 1승 하는 것은 그냥 1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7승은 이쪽이 1이니까 떨어뜨리면 됩니다. 해서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똑같은 거고요. 이걸 풀면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해결이 되지요. 그렇죠? 그럼 이 구간에서 양쪽이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의 부정적분을 몇 급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티그럴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dx 이 값은 이제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을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했으니까 이 시그마로 표현한 이것의 부정적분이죠. 그렇죠? 이건 시그마니까 적분은 덧셈에 대해서 풀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그마 안으로 들어가서 적분이 항별로 적분을 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럴 때 항별로 적분할 때 각각마다 적분상수가 있을 텐데 그 값은 그냥 적분상수 C 하는 것으로 그냥 한꺼번에 나와주면 돼요. 됐죠? 예, 그리고 나머지를 그냥 항별로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상수 C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남는 거 시그마로 표현한 거 항별로 적분해주면 된다. 됐죠? 자, 그러면 항별로 적분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의 n승 하는 것은 곱해진 상수니까 그냥 곱해두면 돼요. 그렇죠? x의 7n승 하는 것만 적분하면 되는데 x의 7n승을 적분하면 7n 플러스 1분의 x의 7n 플러스 1승. 다 됐죠? 예, 해서 이렇게 급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티그럴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dx다. 어렵지 않죠? 전개해 볼까요? 적분상수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그렇죠? 예, 이쪽에 있는 이 시그마만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n이 0부터 가니까 0승 1이고요. 0 대입하면 분모 1이고요. 0 대입하면 분자는 x의 1승이니까 x가 첫 번째 항이죠. 그렇죠? 예, 항이 진행되면 n이 1씩 늘어날 때마다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 때문에 부호가 바뀌고요. 그렇죠?
여기 분모는 n이 1씩 증가하면 7n이니까 분모는 7씩 증가해요. 그렇죠? 예, 그럼 처음에는 1이었으니까 7씩 증가하면 8, 15, 22 이렇게 분모가 바뀌고요. 승수는 x의 승수, 여기 분모하고 똑같아요. 8은 8승, 15는 15승, 22는 22승. 그래서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가 되지요.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정적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가볼까요? 첫 번째 식에서, 첫 번째 문제에서 인티그럴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dx가 적분상수 c 플러스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7n 플러스 1분의 x의 7n 플러스 1승이다 라는 걸 얻었어요. 그렇죠? 예, 전개한 것은 이렇게 전개가 됐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정적분을 계산합니다. 인티그럴 0부터 0.5까지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dx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은 여기 대표 원시함수만 하나 있으면 되죠? 원시함수 가지고 오셔서 적분 구간 0부터 0.5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0을 대입한 것은 x에 0이 대입되면 전부 0이지요. 그러면 0을 대입한 건 0이니까 떨어져 나가지요. 그렇죠? 0.5를 대입한 것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전개해서 대입해 볼게요. 항을 전개한 거 여기 있었죠. x 마이너스 8분의 x의 8승 플러스 15분의 x의 15승 점점점. 예, 여기다가 0부터 0.5까지 대입할 거고 0 대입한 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0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0.5만 대입하면 되죠. 0.5는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럼 x 자리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은 2분의 1이고요.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8분의 x 대신에 2분의 1, 2분의 1의 8승. 그렇죠? 세 번째 항은 여기 분자가 2분의 1의 15승. 네 번째 항은 여기 분자가 2분의 1의 22승.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기 분자를 2분의 1의 8승, 2분의 1의 15승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2의 8승분의 1, 2의 15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곱한 것분의 바깥쪽 이렇게 곱한 거니까 여기 안쪽에 여기 분모에다가 2의 8승 하는 게 곱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이 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8승분의 1 플러스 15 곱하기 2의 15승분의 1 마이너스 22 곱하기 2의 22승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표현되죠. 됐죠? 자, 그렇다면 이것의 실제값, 참값을 이렇게 전개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참값을 구하려는 게 아니고 근사값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근사값을 SN이라고 선택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SN이라고 선택을 했다면 그렇다면 예, 우리 앞에서 금방 얘기했던 그 추정 정리 그것에 의해서 오차는 BN 플러스 1 이하다라는 걸 금방 알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차가 BN 플러스 1 이하다라는 식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참값에 근사값을 SN으로 썼을 때 오차, 그 오차가 BN 플러스 1 하는 걸로 표현되니까 BN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다시 이걸 급수로 표현을 합니다. 이걸 다시 급수로 표현하면 여기 있는 값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7n 플러스 1분의 x의 7n 플러스 1승 이렇게 표현된 거였어요. 그렇죠? x 자리에 2분의 1 대입한 것만 남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bn 하는 것은 여기 부호 떼버리고 남는 거 여기 x 자리에 0.5, 즉 2분의 1 이것을 대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bn 하는 모양은 7n 플러스 1분의 2분의 1의 7n 플러스 1승 이게 bn이죠. 그렇죠? 여기처럼 이렇게 안쪽 곱한 것분의 바깥쪽 곱한 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쪽처럼 정리를 해주면 여기도 2의 7n 플러스 1승이 여기 분모에 곱해지면 되니까 7n 플러스 1 곱하기 2의 7n 플러스 1승 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이게 바로 bn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근사값을 SN으로 쓰면 오차는 참값과 이 근사값의 차이, 즉 S-SN의 절대값입니다. 이것은 BN 플러스 1을 넘어갈 수 없다. 이게 바로
교대급수 합의 추정 정리였어요. 그렇죠? 예, 여기 주어진 급수가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1의 n승 이것이 부호를 바꾸고 있으니까 주어진 것은 여기 교대급수예요. 그렇죠? 이게 교대급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bn이 여기 7n 플러스 1 곱하기 2의 7n 플러스 1승 분의 1이니까 bn 플러스 1은 n을 n 플러스 1로 바꿔야 되죠. 그렇다면 여기 n을 n 플러스 1로 바꾸면 7n 하는 것은 7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바뀌니까 예, 그러면은 n 플러스 1로 바꿨을 때 7n 플러스 7. 근데 거기에 1 더했으니까 7n 플러스 1은 7n 플러스 8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2의 7n 플러스 1승도 n을 n 플러스 1로 바꿔주면 여기 n을 n 플러스 1로 바꿔주면 2의 7n 플러스 8승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bn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bn 플러스 1이 7n 플러스 8 곱하기 2의 7n 플러스 8승 분의 1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오차는 이걸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쪽을 우리가 원하는 오차로 제한을 해주면 되죠. 오차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게 해라 그랬으니까 이것을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게 해주면 당연히 오차는 이걸 못 넘어가니까 오차는 10의 마이너스 7승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7n 플러스 8 곱하기 2의 7n 플러스 8승분의 1을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게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n의 값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볼까요? 10의 마이너스 7승은 10의 7승 분의 1이죠. 그렇죠? 10의 7승 분의 1이니까 여기 이것분의 1 하는 것이 10의 7승 분의 1 하는 것보다 작아야 되니까 분모는 반대가 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모 7n 플러스 8 곱하기 2의 7n 플러스 8승 이것이 10의 7승을 넘어가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n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되는 n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n을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자, n이 1이라고 해볼까요? 예, n이 1이면 여기다 1 대입하면 7 플러스 8, 15 곱하기 여기도 15승 해야 되니까 2의 15승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것이 10의 7승, 1000만입니다. 그렇죠? 1000만을 넘어가냐 하는 걸 계산하시면 되고요. 근데 1000만을 넘어가지 않아요. 이것은. 그렇죠? 그렇다면 n을 다시 바꿉니다. n을 2로 바꿔볼까요? n을 2로 바꾸면 여기는 2, 7이 14, 8 더하면 22가 되겠죠. 7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22 곱하기 2의 22승 이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근데 2의 22승 하는 것은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22승이 되죠. 그렇죠? 거기에 곱하기 22가 있는 거예요. 근데 2의 10승은 1024입니다. 그렇죠? 그럼 1024 곱하기 1024 계산하면 이것만 계산해도 벌써 100만, 10의 6승을 넘어가요. 그렇죠? 그럼 10의 6승보다 큰 수에다가 4가 곱해져 있고 22가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 22는 10보다 큰 수니까 당연히 이렇게 곱하면 10의 7승을 넘어가죠. 그렇죠? 이것만 해도 100만을 넘어가니까 거기에 22하고 4를 곱하면 당연히 1000만을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안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n이 2일 때는 바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n을 증가시키면 n이 1일 때는 안 늘어갔고 n이 2일 때는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n이 3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 넘어가죠? 그렇죠? n이 4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1000만을 넘어가겠죠? 그렇죠? n이 2일 때 넘어갔으니까 그 이상인 건 다 넘어가요. 1000만보다 더 크게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오차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n을 선택할 거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3이나 4나 5나 이렇게 되는 걸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최초로 넘어간 이 n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서 3일 때, 4일 때, 2일 때 넘어갔으니까 3, 4, 5. 이건 여러분들이 이 값을 사용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값을 사용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부터 이런 계산도 없이 그냥 n을 한 1억 정도로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충분히 오차가 그것보다 작아져 있어요. 그렇죠? 야, 나는 몇 번째 한까지 더 할 거냐? 한 10억 번째 한까지 더 할 거다.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딱 바로 전까지는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 다음 순간, 최초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선택하는 것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n을 2로 선택하는 거다. 3과 4는 선택해도 의미가 없다. 이해됐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n의 값을 우리는 2로 선택을 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n을 2로 선택했다라는 것은 여기 근사값을 Sn 선택한 건데 n이 2다라고 했으니까 S2를 선택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참값 인티그럴 0부터 0.5까지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dx 예. 이 값은 이렇게 참값을 갖는데 그것의 근사값을 Sn으로 선택을 하는데 n을 2로 선택하면 오차의 조건을 바로 만족하니까 3일 때 4일 때 다 되지만 그건 선택을 안 하고 S2로 선택을 한다. 됐죠? 자, 그럼 S2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예, 여기 시그마 보면은 n이 지금 0부터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n이 0부터 가는 거였으니까 이 값은 A0부터 플러스 A1 플러스 A2까지만 더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S2를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딱 3개 항을 선택을 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계산하면 돼요. 첫 번째 항은 2분의 1이었어요.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8승분의 1이었어요. 세 번째 항은 15 곱하기 2의 15승분의 1이었어요. 됐죠? A0와 A1과 A2를 더해서 근사값으로 썼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하면 0.4995137533 이 정도 된다. 이해됐죠? 예,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이 문제의 키는 n을 얼마로 선택했을 때 바로 그 오차의 조건을 바로 만족하는, 최초로 만족하는 값이냐 그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연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테일러 급수 얘기로 넘어가서 공부를 계속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